설명을 시작하죠. 먼저 타이틀을 어떻게 만드는지 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본 타이틀을 그룹 해제합니다. 다음 그림을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삽입,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여 매출 비용 관리라고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적당한 폰트와 크기를 선택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조정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색깔을 적당하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서식 메뉴에서 텍스트 효과, 네온 옵션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네온 배경 색깔은 흰색으로, 포인트는 한 18 정도로 조정해줍니다. 또 그림자 효과를 위해 그림자 색은 블랙으로, 투명도는 적당하게 조정합니다. 텍스트의 투명도 역시 적당하게 조절해줍니다. 다 됐습니다. 완성된 텍스트와 옆에 그림을 모두 선택하여 그룹으로 지정해주면 작업 끝. 어떤가요? 참 쉽죠? 다음은 거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짜를 선택해 볼까요? 날짜에 해당하는 셀을 누르면 캘린더가 뜨는데요. 여기서 월과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캘린더에서 날짜를 지정하는 것 말고도 전날과 다음날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날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가 선택될 때 어떤 명령이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화면은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입니다. 날짜 셀에 해당하는 D8의 값이 변화할 때 디테일즈로 데이 매크로를 실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디테일즈로 데이 매크로 화면입니다. 먼저 입력 범위에 해당하는 C의 3셀부터 G의 999셀까지 내용을 지우라는 명령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범위를 입력하고 지워줍니다. 다음은 디테일즈 시, 즉 집계 장부 시트와 관련된 명령인데요. 라스트 로우를 A의 99,999셀에서 엔드 화살표 업키를 누른 곳의 행번호로 설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행해보죠. 69행이 라스트 로우 값이 되겠습니다. 라스트 로우 값이 4보다 크므로 다음 명령인 소트를 실행합니다. 소트의 키값은 A열이며 범위는 A3부터 G69셀까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소트를 하면 됩니다. 메뉴를 통해 소트를 직접 실행해보죠. 키값으로 날짜열을 선택, 그리고 실행합니다.
소트된 결과 중 A3부터 F69셀까지의 범위를 고급 필터 명령으로 필터링합니다. 조건 범위는 I2부터 I3셀이며 결과값을 복사할 위치는 K2부터 O2까지입니다.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된 결과는 마찬가지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정렬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므로 생략하죠. 마지막으로 필터링된 내용을 보드, 즉 종합 시트의 입력 범위에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입력 범위는 C11부터 G14까지가 되겠네요. 진행 과정을 함께 자세히 보시죠. 지금까지 날짜 셀에 해당하는 DA 셀의 값이 변화할 때 진행되는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워크시트 셀렉트 체인지 이벤트 매크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날짜 셀인 D8을 선택할 때 캘린더를 띄우고 나머지 셀을 선택할 때 캘린더를 감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캘린더 쇼 매크로와 캘린더 하이드 매크로는 캘린더 팝업 모듈을 설명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튼을 이용해 해당 일의 전날과 다음 날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각 버튼은 매크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날의 경우 프리비어스 데이 매크로와 연결되어 있네요. 보시죠. 내용은 현재 날짜에서 하루를 빼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넥스트 데이 매크로이며 내용은 현재 날짜에서 하루를 더해 변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입력 범위 내에는 어떠한 비밀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과목을 입력하는 범위에는 메뉴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하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했습니다. 목록 값은 직접 매출액, 고정비, 변동비라고 입력했습니다. 매출액, 고정비, 변동비는 각각 표로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항목을 입력하는 범위도 마찬가지로 목록으로 지정되었으며 목록 값은 왼쪽 셀 값이 가리키는 이름의 목록을 사용하도록 인더럭트 함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왼쪽 셀의 값이 매출액이면 매출액이라는 범위명이 가진 리스트를 목록 값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추가해야 할 경우
다음 셀에 입력하면 되는데 목록을 열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삭제하는 방법은 셀 내용을 지우고 힌지 모양을 끌어 빈칸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니면 빈칸이 리스트로 남게 되거든요. 다음으로 입력행의 서식에 관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입력행은 홀수행과 짝수행의 서식을 다르게 해서 구별이 쉽도록 했습니다. 범위는 100번째 행까지로 설정했습니다. 홈 메뉴에서 조건부 서식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규칙 관리를 열어 첫 번째 행의 규칙 편집을 클릭해보면 수식의 D11 값이 공란이 아니면서 해당 행 번호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즉 홀수인 경우 연한 녹색 바탕과 테두리를 서식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적용 범위는 C11부터 G100까지로 되어 있네요. 두 번째 행의 규칙 편집은 D11셀 값이 공란이 아니면서 해당 행 번호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 즉 짝수인 경우 테두리만 녹색으로 설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거래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임의의 거래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Edit Add 버튼을 눌러 명령을 실행합니다. 실행 결과 없었던 행번호가 좌측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번호가 데이터를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꼭 지워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하나를 삭제하고 다른 하나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삭제되면서 일련된 행번호가 수정되었죠. 집계장의 내용도 하나는 삭제되고 하나는 수정되었습니다. 그럼 버튼의 속성과 눌렀을 때 실행되는 매크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 연결된 매크로는 스케에드 클릭 매크로입니다. 러크로즈 변수값으로 보드 시트의 Z10 셀 값을 받습니다. Z10에는 count if 함수를 써서 Z11에서 Z100까지의 폴스라는 값을 갖는 셀의 숫자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값은 3이고요. 폴스의 의미는 C행의 셀 값이나 D행의 셀 값이 공란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는 지워졌지만 행번호가 있는 경우, 그리고 새로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머크로즈 값이 3이므로 if 구문은 패스하면 되죠. 그리고 for 구문을 실행하는데 3회 반복합니다. 구문의 내용은 C셀 11부터 13까지의 셀값을 알아내고 집계장에서 알아낸 셀값의 행의 모든 내용을 지우라는 명령입니다. C11의 값은 70이네요. 그럼 집계장에 70행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우게 됩니다. 반복해서 C12의 값인 71과 C13의 값인 72행까지의 내용을 지우겠죠.
자, 이제 보호드 시트의 입력 범위 내용들을 이동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겠죠. 먼저 변수 셀 데이트는 날짜 셀인 D8의 값을 받고요. 집계장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마지막 행은 bottom row로 설정합니다. 마지막 행은 70이군요. 새로운 포구문을 3회 반복합니다. 먼저 보호드 시트의 D11셀 값이 공란이면, 즉 과목이 공란이면 노데이트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집계장 시트의 A70셀의 셀데이트 값을 등록한 후 순차적으로 보호드 시트의 E11, F11, G11셀 값을 집계장 시트의 B70, C70, D73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정보 즉 집계장의 행번호와 날짜 데이터를 월로 변환해주는 작업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디테일 지로 데이 매크로를 수행하는 데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호드 시트의 DA 셀이 가리키는 날짜 데이터를 집계장부에서 필터링한 후 다시 보호드 시트로 복사해 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드리죠. 먼저 슬라이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서를 선택하면 상단 메뉴에 슬라이서 도구 옵션이 뜹니다. 슬라이서 창을 열어서 슬라이서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먼스로 되어 있군요. 다음은 연결된 데이터 범위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피벗 테이블 5에서 만들어진 슬라이서라는 걸 알 수 있네요. 피벗 테이블 5는 설정창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단 메뉴의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을 선택해 피벗 테이블의 이름과 연결된 데이터 범위를 확인합니다. 연결된 데이터 범위명이 YR문이군요. 그리고 범위는 A2셀부터 B14셀까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슬라이서에서 특정 홀을 이동 선택할 때 해당 홀에 맞춰 전체의 그래프 데이터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월의 경우 매출 데이터를 추가하고 변화하는 그래프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을 구성하는 5항목 모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에딧 버튼을 누르면 2월 그래프의 내용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그래프가 연결된 데이터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죠. 먼저 월별 손익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프 범위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선택을 누르면 연결된 데이터의 범위가 나옵니다. 설정창에 B2부터 F14까지네요. 확인되셨으면 다음은 토탈 그래프의 데이터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을 누릅니다. 예, 설정창 C15에서 D15셀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비용 그래프와 연결된 데이터 범위, 그리고 매출 유형과 관련된 데이터 범위를 차례로 알아봅니다. 참고로 사용하시다가 주요 비용이나 매출 유형의 항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설정창의 계정 과목이나 항목을 먼저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 범위 내의 항목도 동일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의 데이터 값과 월별 손익상의 데이터 값이 일치하는지 검증한 후 그래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설명창은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진 월별 손익 창입니다. 피벗 테이블의 이름은 피벗 테이블 5이고요. 연결된 데이터 범위는 집계 장부 창의 RNGDB입니다. 범위명 RNGDB는 오프셋 함수를 사용한 동적 범위로 구성되어서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마다 범위가 유동적입니다. 현재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프셋 함수는 참조 범위, 행, 열, 높이, 너비의 5인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참조 범위에서부터 각각의 인수값만큼 이동해서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참조 범위가 집계 장부 창에 A3셀로 되어 있군요. 다음으로 행과 열은 생략됐고 높이를 구하기 위해 COUNTA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COUNTA 함수는 범위 내에서 공란이 아닌 셀의 숫자를 구해줍니다. 결과값은 72가 되겠네요. 높이를 적용하면 일단 범위는
A3부터 72행 아래인 A74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너비를 적용해야 하는데 기준 셀 A3 포함 7열이 동한 곳 G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RNGDB의 범위값은 A3부터 G74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벗 테이블 5의 필드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테이블 내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필드 목록 표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창을 하나 새로 만들고 직접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죠. 삽입 메뉴를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을 눌러 새로 만들기 창을 띄웁니다. 범위명은 이름 관리자 단축키 F3를 눌러 RNGDB를 선택합니다. 과목, 항목, 금액, 월을 선택하고 월은 끌어서 열의 안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다음 테이블 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고 이름 등을 적당하게 조정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A4 셀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 셀 서식을 선택해서 테이블에 적용할 서식을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조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상단 메뉴의 디자인을 클릭해서 적용하고 싶은 테이블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행열의 크기, 색깔 채우기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월별 손익을 구하기 위해 테이블 밖에 일반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마이너스 고정비 또 마이너스 변동비의 공식을 만들어줍니다. (12월까지) 공식을 카피하기 위해 공식 중에 일부를 수정해줍니다. 그리고 합계 부분까지 공식을 적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네요. 화면 상단을 고정하기 위해 보기 메뉴에서 틀 고정을 선택합니다. 셀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편법으로 색깔을 입혀줍니다. 과목별 학계행의 요약을 개로 바꾸어주고 연한 갈색 배경색을 적용해줍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월별 손익창과 비교해서 데이터에 이상이 없다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월별 손익창에 적용된 매크로를 알아보겠습니다. Alt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VBA 창을 열고 월별 손익창을 선택하면
웍싯 액티베이트 매크로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 매크로는 월별 손익 창이 열릴 때 활성화되는 이벤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죠. 에러 발생 시 에러 메시지로 분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메시지 문구입니다. 실제로 원본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손익 창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현재 보여지는 데이터는 실제가 아니라 에러 발생 전 데이터라는 것과 새로이 데이터가 입력되면 맞게 수정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에러 메시지는 매크로가 적용되지 않는 새 창을 열어보면 뜨게 됩니다. 내용은 테이블 유지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를 지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이 거래 내용을 입력해보죠. 어떤가요? 맞게 수정이 되어 테이블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하, 새로 만든 창은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f 에러 함수를 사용하여 에러 발생 시 공란으로 처리하도록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필요 없는 새로 만든 창을 제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벗 테이블과 월별 손익 창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설정 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 창에서 핵심은 피벗 테이블 5인데 종합 창의 슬라이서를 통해 원하는 달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피벗 테이블 5는 범위명 YR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 볼까요? 메뉴에서 삽입, 피벗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결할 범위명을 F3 키를 눌러 YR몬으로 지정하고 설정창에서 먼스를 택합니다. 다음으로 필터링 옵션에서 12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옵션에서 적당히 조정합니다. 피벗 테이블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메뉴에서 분석과 슬라이서 삽입, 먼스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슬라이서 의열을 11로 조정하고 슬라이서 설정에서 머리글 표시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예, 그럴듯한 슬라이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종합창의 슬라이서와 지금 만든 것은 동일하게 작동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창의 그래프 구현을 위한 데이터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별 손익을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 범위를 보겠습니다. 설정창의 B2부터 F14셀까지가 월별 손익을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 범위입니다. 월별로 매출액을 집계하는 범위에는 sum 입수 함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함수는 합계할 영역, 조건 영역 1, 조건값 1, 조건 영역 2, 조건값 2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식을 살펴보죠. 합계할 영역은 집계장부창의 D열, 조건 영역 1은 G열, 조건값 1은 설정창 B3, 조건 영역 2는 집계장부창의 B열, 그리고 조건값 2는 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행 이 공식은 조건값 범만 1월에서 2월로 바뀔 뿐 나머지는 위워동일합니다. 밑으로 모든 행이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항목의 월별 집계액은 매출과 달리 고정비 과목과 변동비 과목을 다시 더해준다는 것 말고는 매출액 집계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누적 합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값을 구하기 위해 인더럭트 함수, sum 함수, 어드레스 함수, 매치 함수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인더럭트 함수는 가리키는 셀의 값이 아니라 셀의 참조값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C16세의 참조값은 C3부터 C14까지입니다. C의 16세에는 어드레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여 범위를 유동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드레스 함수가 아니라 매치 함수 값을 구하려 했는데 실수했네요. 매치 함수는 찾고자 하는 값과 찾을 영역, 그리고 매치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찾고자 하는 값은 G3, 즉 DC이고 찾을 영역은 B3부터 B14셀까지입니다. 매치 타입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원할 때 0으로 입력합니다. 결과는 12가 되겠습니다. 수식의 플러스 1을 한 이유는 행주소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보다 2가 크기 때문이며 어드레스 함수는 행과 열 번호로 구성되는데 행은 14, 열은 3이므로 C14가 원하는 결과 값이 됩니다. 비용 합계를 위한 공식도 매출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월을 선택할 때 해당되는 원래 막대 그래프 효과를 주기 위해 필요한 공식입니다. 보시면 if 함수를 써서 G3의 셀값이 B3의 셀값과 일치하는 경우, 즉 슬라이서가 1호를 선택한 경우 1월 매출을 표시하고 1월 이외의 달을 선택한 경우 0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화면에서는 G3의 값이 12월을 나타내므로 12월의 S클릭 값과 C클릭 값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범위 내에서 매출과 비용 막대 그래프는 보조축으로 S클릭과 C클릭은 기본축으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 월을 클릭할 때 활성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설정창 A1은 주요 비용의 특정월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범위가 설정창에 A19부터 DA28셀까지입니다. 계열 1을 선택해서 나누기 1000을 한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sum if 함수를 사용해서 집계 장부창의 합계 범위 중 해당 월과 일치하며 항목 중 A열과 일치하는 값들의 합계를 구합니다. 급여는 직원 급여와 알바 급여를 합한 값으로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항목 리스트상 건강요양보험료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주요 비용 항목은 임차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식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매출액의 유형별 그래프를 위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범위는 A30부터 DA34까지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공식 역시 썸립스 함수를 사용했으며 위의 주요 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설정창 4번 과목과 항목 설정에 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과목과 항목은 종합창에서 거래 내용을 입력할 때 미리 설정한 리스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설정 리스트는 표로 구성되었으며 추가나 삭제뿐만 아니라 수정도 가능합니다. 표로 범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죠. 먼저 리스트를 만들고 타이틀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플러스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키 플러스 T를 눌러 표 만들기 창을 띄웁니다. 표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기타라는 리스트를 추가합니다. 포장 재료비는 포재비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종합창에서 항목을 입력해보죠. 기타 항목이 리스트에 추가됐군요. 포장 재료비도 포재비로 바뀌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모두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창에서 다시 항목을 열어보면 공란이 존재합니다. 완벽하게 공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힌지 모양의 이미지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다음에는 과목으로 쓰인 범위명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창에서 다시 과목을 입력해봅니다. 바뀌지 않았네요. 이유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원본 범위에서 매출액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를 수정하면 될까요? 그래도 과목 리스트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매출 항목을 담고 있는 범위명은 매출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수식 메뉴, 이름 관리자를 통해 바꿔주도록 하죠. 자, 이제 됐습니다. 항목 리스트가 정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캘린더 팝업 창에 대한 내용입니다. 캘린더 팝업 매크로는 유튜버 엑셀4 프리랜서즈의 모듈을 활용해서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캘린더를 띄우고 감추고 날짜를 지정하는 등의 기능에 사용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렵기도 하거니와 예의가 아니라 생각되어서입니다. 소개드린 내용은 지난번 자영업자를 위한 장부를 만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내용을 개선해 보고 싶어 다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